여기 한국으로 송별회를 왔다는 독일 여자 볼링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통과하다가 톨게이트에서 정색을 하며 화를 내고 마는데요. 이를 본 한국인 직원은 그들에게 톨게이트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렇게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던 찰나 한국인 직원이 입을 여는 순간 화를 내던 이들은 이내 충격을 받고 머리를 감싸쥐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볼링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원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팀원들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된 안나의 송별회를 할 겸 이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안나는 평소에 한국 드라마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밥 먹을 때도 항상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는데요. 저희는 그녀의 한국 사랑을 이미 알고 있던 터라 그녀를 위해 여행지를 한국으로 정한 것입니다. 감독님도 그동안의 안나의 노고를 인정하시고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참가를 명목으로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며 넉넉한 지원금까지 약속하셨죠. 안나는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는데요. 그녀는 한국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다고 말했고 저희 팀은 다시 한번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가기로 한 날짜는 점점 다가왔고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국가였어요. 일단 한국은 공항 규모부터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컸는데요. 수많은 전지훈련과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웬만한 공항들은 전부 경험해본 저희에게도 인천공항은 단연 압도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항까지 가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공항 규모가 크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수속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기에 꽤나 피로하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나 싶던 그 순간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제 짐을 낚아채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 남성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항의했는데 그 남자는 영어를 사용하며 자신은 공항 버스기사고 버스에 짐 싣는 것을 도와주려 했다고 말해오더군요. 저는 그의 알 수 없는 말에 의구심을 가지며 주위를 둘러봤는데 저와 같은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 공항에서는 공항 내부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는 승객들을 배려해주기 위해 무료 버스 픽업이라는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거였죠. 사실 독일 공항 직원들은 무거운 짐을 낑낑대면서 들고 가는 할머니를 보고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저 짐 픽업 서비스는 유료이고 그마저도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무뚝뚝한 말만을 남기고 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이러한 모든 승객들을 배려해주는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여행 시작부터 이러한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다니 이번 여행은 뭔가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는 안나가 미리 예약해뒀다던 렌터카를 살펴보기 위해 공항 바로 옆에 위치한 렌터카 업체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저희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은 분명 공항 한복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 대형은행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독일에서 은행은 경찰서와 가장 가까운 곳이나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된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총으로 무장한 경비가 지키고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떻게 범죄 위험이 높은 곳인 공항에서 은행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 총을 들고 지키는 경비조차 없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정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돈을 환전할까 싶기도 했지만 역시나 은행은 너무나도 오랜 대기를 해야 하므로 그냥 환전소로 향하기로 했는데요. 독일 은행은 기본적인 이체 업무를 하는데도 최소 3시간 이상은 대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나는 한국 드라마에서 봤다며 한국의 관공서 업무는 길어봐야 10분이면 끝난다는 다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안나가 다소 한심했지만 그녀를 잘 타이르고 환전소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10분 만에 은행 업무를 끝마칠 수 있다니
한국 드라마도 허풍이 참 심한 모양이었죠. 그러나 안나는 자신을 한 번만 믿어보라며 자신있게 은행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전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여행의 주인공인 안나의 기분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은행에는 순번을 정해주는 키오스크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번호표를 뽑으니 정말로 5분도 안 되어 저희의 순번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독일의 관공서 직원들은 사소한 업무도 몹시 느리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은행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지도 않아서 직원들은 체계 없이 일해서 전문성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은행 업무를 보려면 반드시 휴가를 내고 하루를 전부 투자해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대기 시간조차 TV나 무료 잡지를 읽으면서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며 5분도 안 되어 모든 업무를 끝마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 관공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일처리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환전소에 들를 필요도 없이 은행에서 빠르게 환전 업무를 마칠 수 있었고 렌터카를 이용해서 강원도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일단 강원도에서 열리는 대회부터 치르고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고속도로 인프라조차 독일과는 수준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사실 유럽의 고속도로는 이게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구분조차 안 갈 정도로 형편없이 망가진 채 방치되어 있고 각종 도로 노면 표시도 전부 지워져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마치 어제 공사를 완료한 듯 무척이나 깔끔한 도로와 선명한 노면 표시 상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완벽한 상태의 고속도로는 정말 처음 경험해봤고 신나서 속도를 높이며 열정 가득한 드라이브를 즐기려고 하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 고속도로는 과속감시 카메라가 엄청나게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기에 저는 제 안의 질주 본능을 억제해야만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도로교통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규제할 만한 인프라조차 열악한데 감시 카메라는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태반은 이미 고장난 지 오래인데요. 상황이 이러니 유럽에서는 어떤 도로에 어떤 카메라가 고장났는지에 대한 족보까지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나 한국의 감시 카메라는 한눈에 봐도 최신형 카메라였고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5분에 한 번꼴로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평화로운 드라이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곧 톨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저희가 대형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거든요. 저희는 은행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만한 거스름돈을 남겨두지 않고 전부 5만 원 단위로만 환전을 한 것이었죠. 이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어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웬만한 톨게이트에서는 항상 현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내게 되면 거스름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든요. 톨게이트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 특성상 강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거스름돈만 준비해 놓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돈을 날리게 생겼다는 좌절감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직원에게 5만 원짜리 지폐를 내밀었고 거스름돈은 기대도 안 한 채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계산기도 안 두드려보고 그저 암산으로 10,000원짜리 4장과 1,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동전 몇 개를 쥐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재빠른 암산 실력에도 놀랐지만 톨게이트 안에 대체 얼마의 거스름돈이 있길래 이런 거금을 거슬러 줄 수 있는 건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번역기 앱을 사용하며 톨게이트에 그렇게나 많은 잔돈을 보관하면 위험하지 않냐는 말을 건네봤는데요. 그러자 이 직원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내 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뭐가 위험하냐는 황당한 답변을 건넬 뿐이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도둑이나 강도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한 말에 학을 떼버렸고 그렇게 왠지 모를 부끄러운 감정이 들어 도망치듯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한국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모범시민이었지만 독일은 한국인들의 수준의 반도 못 따라가는 부끄러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톨게이트에 강도가 드는 사건은 너무도 흔해서 이젠 뉴스에조차 안 나오고 있고
거스름돈의 반을 팁으로 주지 않으면 거스름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날강도 같은 톨게이트 직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은 안 나가 보던 드라마 속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이 나라는 알면 알수록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동료 율리아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국제대회를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들을 독일에 놓고 왔다면서 이러면 대회 참가도 불가능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 여행 경비는 저희에게 꽤 부담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당하지 못할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독일협회에서 나오는 국제대회 참가 지원금으로 안나에게 마지막 선물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녀는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셔야 했기에 매번 싸구려 아마추어용 볼링 장비를 착용하고 통화도 제대로 안 되는 오래된 저가 휴대폰만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돈을 모아서 그녀에게 선수용 장비와 최신 휴대폰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담당을 맡았던 율리아의 실수로 저희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고, 그렇게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율리아가 그렇게나 서럽게 우는 이유도 안나에게 이별 선물을 해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인 모양이었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상황이고 내일 당장 대회가 시작되기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는 저희가 서류를 다시 구비할 방법은 아무래도 없어 보였죠. 저는 차 안에 가득한 절망과 좌절의 감정을 조금 환기시키고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휴게소에 정차한 뒤 호흡을 좀 가다듬고 가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한국의 휴게소에 들른 저희는 지금부터 어떻게 일정을 소화할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던 율리아가 또다시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오더니 휴게소 안에 이상한 것이 있다며 저희를 잡아 끄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촐싹대다니 저는 그녀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그녀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율리아가 향한 곳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일동경악을 하며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휴게소에는 컴퓨터실이 존재했고 한국인들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게임을 하며 졸음을 쫓고 있거나 급한 문서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컴퓨터실 옆에는 프린트 카페가 존재해서 급한 인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휴게소 프린터는 독일의 볼링협회에 있는 프린터보다 훨씬 고가의 최신형 프린터를 구비해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즉, 저희는 이곳에서 대회 참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건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믿기지 않는 상황에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고, 저희의 사정을 알 리 없던 한국인들은 그저 저희를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죠. 어떻게 휴게소에 프린트실과 컴퓨터실이 존재할 수가 있는지 이건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살던 마을에도 이런 PC방이 생긴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 단위로 온 컴퓨터 부품 판매상들이 야금야금 컴퓨터 부품들을 훔쳐가기 시작하더니 이내 PC방이 개업한 지 3일 만에 이민자 집단이 새벽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모조리 훔쳐가고 심지어 의자까지 전부 털어가서 근처 작물시장에 모조리 팔아넘겨버렸습니다. 독일의 처참한 시민의식은 그저 기본적인 PC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강도에 취약한 고속도로 한복판의 휴게소에서조차 이러한 놀라운 시설들이 즐비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한국인들은 당연하다는 듯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모범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제는 한국에 놀라기도 지쳐서 그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저희에게 준 감사한 기회 덕분에 저희는 실수를 만회하고 서류를 인쇄할 수 있었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강원도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강원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는 대회가 열리는 볼링장 근처에 숙소를 잡았고 잠시 밤 공기 좀 쐬려고 시내로 나갔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밤임에도 모든 거리가 불빛으로 환했고 사람들도 당연하다는 듯 밤거리를 즐기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독일에서는 해가 지면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야 할 만큼
밤거리는 상당히 위험한 무법천지로 변하는데 한국은 독일과 치안 수준이 차원이 다른 듯 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볼링장 한번 가려면 차를 타고 30분 이상 나가야 하는 독일과는 달리 한국은 엄청난 인프라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볼링장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심지어 강원도의 인프라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주요 도시에 비할 바는 못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강원도에서조차 볼링장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심지어 한국의 볼링장은 새벽까지 운영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 볼링장을 찾아도 해가 지면 볼링장 문을 닫기 때문에 제대로 즐길 수조차 없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어디에서나 새벽까지 볼링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볼링장 안에서 주류까지 판매하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스포츠를 하다가 감정에 못 이겨 큰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잦고 그래서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주류를 절대로 판매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스포츠를 그저 취미 활동으로만 건전하게 즐기는 수준 높은 사람들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잠깐 산책만 즐기러 나온 시내에서 볼링 연습까지 할 수 있었고 스포츠에 감정을 싣지 않는 매너 좋은 한국인들과 즐거운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무사히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고 실력이 출중했던 한국팀 두 팀에게 밀려 3위로 입상할 수 있었죠. 저희는 제대로 된 대회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합리화를 했지만 속으로는 애초에 한국 선수들과의 압도적인 기량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환상적인 시간을 보낸 후 현재는 안나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한국이 저희에게 보여준 기적을 정말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